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잣대가 내 잣대잖아요. 잣대가. 그것도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죠? 기준. 그러니까 그 각각의 사람이 내 잣대라니까. 네. 근데 일은 스스로 있지. 그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냐고. 일은 그 자체. 자체지. 예. 그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는. 예. 그죠? 예. 근데 그게 나한테 왜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내 다리를 분질렀어요. 어떤 일이 해서. 예. 근데 다리를 분지르니까 병원에 가서 2달간 입원해 있으면서 그동안 못 보던 책도 보고 그동안 정리 못했던 생각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나오니까 다음에 나오고 나서 도움이 됐어요. 응? 그러면 그 다리 부러진 일이 꼭 나쁜 일이었느냐라는 거지. 어디에서 움직여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불편하고 그것을 못하게 한 부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지만 또 이쪽에는 또 이런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늘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안이든. 근데 거기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 반대 이면에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소는 방치하고 좋은 것만 취하다 보니까, 응? 요게 잘하잖아요. 예. 뒤에 내가 방치한 쪽이 압이 잘한다니까요. 그러면 언젠가 요 놈이 압이 차면 요 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해서 내가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요거를 잘 잡아가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요 끝에는 요 반대 이면에는 뭐가 자라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이 결과로 뭔가 나한테 긍정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는 쪽이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질량이 형성되면 그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았다 말았다 하는 이 인생을, 굴곡의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것은 이 좋은 단계, 요 1차적 단계, 요 1차적 단계에서 머무는 한 좋았다 말았다 하는 이 단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도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상대한테 얼만큼 쓸모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상대한테 얼마나 내가 기여를 하고 사느냐. 그래서 상대한테 기여돼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요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라고 한다면 계속 요게 누적돼서 언젠가는 내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의 앞까지 올라가서 계속 올라갈 것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계속 내가 축적시켜 온다고 하면 너는 이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기준이 내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은 내가 하지만, 말은 내가 하지만, 판단은 상대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상대를 기준에다 뒀다면 그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어? 술이 아무리 취했어도 내가 그 마인드가 골수에 박혀 있었다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스스로 질량을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일들인가를 하니까 요 양면적 요소가 항상 같이 작동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내 기준으로 보고 있으면 반드시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하고 주파수가 같은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겠지만 주파수가 다른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요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해요. 행을 내가 하지만 나에 대한 평가는 상대가 한다. 그 상대의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가치는 그때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 행을 뭐를 기준으로
하고 안 하고 조심하고 안 하고 해야 되느냐 하면 상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이 그것은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면 그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10이라고 하는 그 어떤 압력이 가해져도 별거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여기는 1이라고 하는 압력이 가해져도 심각한 문제라고 발생하는 사람한테 3이라고 하는 내가 단위를 던져 놨어요. 그럼 여기한테는 심각하게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10이라고 하는 단위의 사람들하고 오래 살았던 그 습관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왔다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계라든지 이런 데에서 경찰에 대해서 성인지성, 성감수성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을, 교육을 더 강화시켜 달라는 요구가 그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경찰이 평상시에 다루는 그 친구들이 10단위의 이런 단위를 다루다 보니까 요 밑에 어떤 아픔들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이쪽에 지금 1, 2단위에도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한테도 내가 하던 대로 그냥 접근하니까 여기는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환경적 요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 환경적 요소에서 늘 접하고 있는 요것을 어떻게 이쪽으로 감수성을 더 민감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쪽 접하는 질량만큼의 이상의 이 시간을 이쪽에다가 투입을 안 해주면 사실은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2번 이 성 관련 그런 교육 시키란다고 이 경찰 문제가 해결되냐?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하루에 노출되는 게 10번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11번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지금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충남에서 일어난 것도 고소에서 일어났으면 다른 서에서 잘 인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걸 내 문제로 가지고 와서 나한테 대보라고.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성인지성, 성감수성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쭉 나한테 계속 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루에 10건 이상씩 접하는 강한 환경에 대한 내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귀를 열고 입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이것을 하려면 뭐를 해주면 되냐면 이런 사안들을 모아서 계속 각 서에다가 전파해 주는 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접하고 안 접하고는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가 상대한테 얼만큼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이 싫어하고 그 사람이 어려워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일만 오게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좋은 질문이에요.